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아름다운 계절 누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 떠나시는데요. 자, 그런데 날은 좋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나른함, 충곤증도 함께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하실 때 졸음운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일단 인지 자체를 못한 상태로 브레이크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달리던 속도 그대로 추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고 유형인데요. 지난 2016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16년 7월 여름 휴가철이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앞에서 엄청난 졸음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관광버스 한 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터널 진입 직전에 차로 변경하면서 화를 면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다중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버스 기사분 전날에 쪽잠을 잤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특히나 이 버스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어요. 그 안에는 휴가 중인 20대 여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려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정말 사상 최악의 졸음운전 사고로 기록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자, 졸음운전 도로교통법에도 금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45조에 보면 과로한대 등의 운전 금지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바로 졸음운전 규정입니다. 아무리 졸음운전이 의도성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고로 이어졌을 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피할 수 없고요. 저 앞서 보셨던 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금고 4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율이 1.5, 졸음운전 졸음운전 치사율이 2.9,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무려 8.3이에요. 음주운전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일반 졸음운전 사고도. 졸음운전, 특히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8.3으로 매우 높고요. 이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 정도냐면요. 그 코로나 극심했던 그 시기에 코로나 치사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사율은 1%였어요. 그 1%도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해서 정말 대면 접촉 피하고 두문분출하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졸음운전 치사율은 2.9고요.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8.3. 그 위험하다고 했던 그 시기보다 무려 3배에서 8배까지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고요.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가 높잖아요. 달리던 속도 그대로 추돌한다고 생각해 보면 앞서 보셨던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초에 100km로 주행할 때 28m 움직여요. 그러면 3초면 84m. 3, 4초만 돌아도 100m가량을 눈 감고 운전하는 생각 똑같습니다. 게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추돌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사율이 이렇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사고 유형이고요. 자,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자, 이 차량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목표 차량이고 좌측을 잘 보십시오. 좌측에 있는 이 화물차를 한번 잘 보시면 갑자기 우측으로 치우쳤다가 그 반동으로 튕겨서 1차로로 튕겼어요. 그리고 1차로를 지나가고 있던 화물차까지 덮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구조물을 들이받고 튕겨서 1차로로 갑자기 질주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운전 행태이다라는 거고요. 차종별로 어떤 차들이 이 졸음운전 사고를 많이 유발했나 살펴봤더니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가 보시면 특수차, 승합차, 화물차 같은 상업운전 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나 화물차나 특수차 같은 경우는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종들이죠. 자, 우리의 의식은 선생님들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매번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긴장한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의 이완을 해줘야만 해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우회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 더 버티면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정말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전날에 유독 잠을 못 잤다거나 과음을 했다거나 했을 때 그 다음날 운전하실 때 내가 왜 이렇게 운전을 하지? 하는 경우도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날 잠을 못 자고 두통이 되게 찾아온 상태에서 사회교육 1시간 거리 운전해서 사회교육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진출로를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날 엄청 실수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차량 잘 보지 못해서 주변 차량이 저한테 경고로 빵빵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졸음운전 예방 수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음날 장거리 운전 앞두고 있다면 전날부터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과음하지 마시고 특히 잠 푹 주무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품이 난다든지 계속 좀 피곤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찾아가셔서 쉬십시오. 특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쪽잠 자도 자고 나면 굉장히 머리 말끔해지고 집중력 확 올라가는 경험들 다들 하시잖아요. 필요할 때는 쉬시고 그리고 너무 장시간 운전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쉬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환기도 필수입니다. 특히나 겨울이나 여름철에 냉방이나 난방 하면서 운행할 때 이 난방, 냉방 효율 높인다고 외부 공기 차단하고 내부 순환 모드로 운행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시면 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감, 졸음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환기도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 아름다운 계절, 여행 떠나시고 나들이 떠나시는 거 좋지만 이런 안전운전 수칙들 잘 지켜주셔서 정말 안전한 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하 도로등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